어쩌면 놓칠 뻔한 지구촌의 다양한 소식 총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월드 리포트 장원성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떤 지도자들과 비교해봐도 독특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대선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를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미국인들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놀랐던 게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부동산 재벌 출신의 TV쇼 MC 출신의 거침없는 언행으로 유명 인사였죠. 대통령이 덜컥 당선됐을 때 여러 의미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또 사업가 출신이다 보니까 이 외교를 마치 본인 사업하듯이 네,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최근에도 중국과의 마찰이라든지 EU와의 문제라든지 북미 관계까지 참 기존 대통령들이 보여준 화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전혀 달랐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입니다. SNS. 미국 언론들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정부의 중요한 사안을 트위터 글자 몇 글자로 공표하는가 하면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도 가감없이 트윗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하루에도 한 번씩은 꼭 들어가서 보는데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트럼프처럼 트윗을 하면 어떨까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나 그런 정말 거침없는 언사를 트위터에 너무 자주 올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하루 만에 13개나 오바마 대통령을 흉보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보통 대통령이라면 특히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의사가 있으면 대변인을 통해서 하거나 그렇죠. 어느 정도 말을 돌려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답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른바 욕을 한 건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설명 없이 이런 반구, 오바마 게이트 이런 글도 있었고요. 오바마는 후임 대통령을 욕한 최초의 전임 대통령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범죄 이런 글도 있었고요. 게다가 리트윗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공유하는 거. 이거는 100개 넘게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대부분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었고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만든 오바마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고민에 빠진 듯한 옆모습 위로 큼직한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오바마 게이트가 시작됐다. 워터게이트는 주차 딱지로 보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닐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거죠. 네. 얼마나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화가 났길래 이렇게 많이 쓴 건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부 관계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에서 비롯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 녹취가 미국 야후뉴스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현 트럼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남에게 관심이 없는 탓에 완전히 혼란스러운 재앙이 됐다. 그리고 내 이익만 챙기고 남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만했겠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속상에서 마스크도 잘 쓰지 않으면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현재 정부는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전 정부와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코로나19도 오바마 정부의 신종플루, 돼지 독감 사태와 비교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늘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전 정부, 오바마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전 정부에 비하면 지금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항상 어필을 하잖아요. 네, 자신 아니었으면 북한과 이미 전쟁 났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욕하는 다른 이유로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요원에게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기소가
취하됐는데 이 점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비판합니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워낙 지금 또 사안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보니 또 이런 것 같은데 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사안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험대에 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북미 관계도 자신 있게 공언한 대로 잘 풀리질 않았고 미중 무역 분쟁도 그렇고요.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중국 탓이라면서 중국과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는 또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결국은 이 모든 거친 언행이 대선을 앞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오바마 게이트를 외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도 결국은 코로나19 대응 실패 비판에서 비켜나갈 재선을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담긴 의미 저희가 첫 번째 소식으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세기 논란이 있던 UFO 사진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굉장히 흐릿한 흑백 사진에다가 하얀 점 하나 그리고 증언 정도였는데요. 네. 그런데 근래 몇 년 사이에 공개된 영상은 비교적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과학계와 UFO를 믿는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해 공개된 영상은 특히나 이런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UFO 하면 조작된 사진도 굉장히 많고, 네. 영상이나 증언, 이런 것들이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많이 나오기도 했어서, 그랬지만, 워낙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추측만 난무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미국 해군 소속 전투기 조종사가 촬영한 영상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요.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이 UFO 속도에 놀라서 와라고 감탄하는 소리도 담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비행 접시 모양의 UFO 형태가 움직이는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관련 당국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의문이 남았죠. 네. 그런데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이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미 해군 안전센터에서 입수한 보고서를 공개해버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연구 보고서는 사실 극비로 처리가 돼가지고 일반에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이 해군 안전센터 보고서에는 지난 2013년에서 19년 사이에 UFO 목격이라고 알려진 8건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보고서에는 항공기가 흰색이고 크기나 모양이 드론 같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보고서에는 비행체 크기가 작아서 드론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또 2014년 3월 사건에 대해서는 미확인 비행체가 여행용 가방처럼 작았고 회색이었다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결국 드론이라고 결론을 내린 거네요. 맞습니다. 해군 안전센터는 드론으로 봤는데 근데 또 미심쩍습니다. 누가 조종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언론들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미군 정보를 수집하려고 드론을 보냈거나 아니면 미군이 개발하는 비밀 드론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개운한 분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드론이랍니다. 네. 근데 드론으로 괜히 결론 내려졌다고 하니까 네. 약간은 좀 김 빠지는 듯한 느낌이 그렇죠. 있어요. 왠지 새로운 생명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막 궁금했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 8건 중에 4건은 드론이라든지 풍선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4건이 남아요. 네. 그러면 4건 중에 뭔가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 건가요? 해군 안전센터는 8건 중에 2건은 현대 과학기술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묘하죠. 2014년 4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물체 2개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지나갔는데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보고서에는 공대공 미사일로 조준했지만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조준을 했는데 보이지도 않았다. 이거 굉장히 오묘하네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설명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어쨌든 속도가 빠르거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물체였다는 건데 그야말로 미확인 비행물체 UFO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 따르면 UFO는 존재한다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거는 UFO가 곧 외계인의 비행물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UFO 하면 우리가 항상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UFO의 진짜 뜻은
미확인 비행 네. 물체잖아요. 그렇죠. 공상과학 영화가 워낙 사실적으로 가상의 물체를 만들어내니까 왠지 UFO 하면 외계인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데요. 네. 어쨌든 오해가 많아지고 억측이 난무하니까 미 국방부도 영상들의 진위 여부, 오해를 풀고자 영상을 공개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뭐 일부 정보 공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지적인 갈증을 채워주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UFO 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 얘기인데요. 톰 크루즈에게 미션 임파서블이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톰 크루즈가 우주에서 영화 촬영을 하게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네, 톰 크루즈 하면 영원한 액션 오빠인데요. 네. 새 영화를 준비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다들 기대가 되는데 우주라고 하니까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톰 크루즈가 이제 나이가 적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괜찮을까요? 톰 크루즈 62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59세. 아직 그 열정은 예전에 탑건에서 파일럿을 연기하던 20대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톰 크루즈에게 부여된 미션,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영화 촬영은 세계 최초입니다. 네, 톰 크루즈는 또 대역 없이 직접 액션 연기를 하는 걸로 워낙 유명한데 우주에서 맨몸으로 연기를 하려면 몸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사람의 힘으로만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주 공간이란 특수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네. 게다가 지구의 자산인 지구상공 400km에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 또 제가 좋아하는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가 이 영화를 위해서 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장소 제공 부분도 있는데 배우와 제작진들이 모두 우주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찍지만 우주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우주인들이 받는 훈련은 당연한 수준일 것 같고요. 네. 얼굴이나 장기가 일그러질 정도로 강한 중력을 견딘다든지 무중력에서 생활하는 법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돼 있을까요? 맞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나사 우주센터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오. 지금까지 우주왕복선이라든지 국제우주정거장 승무원 110여 명의 훈련을 담당한 기관인데요. 기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신체 적응 훈련은 물론이고 또 발사체, 위성, 국제우주정거장 구조, 작동 원리 이런 이론 교육도 받고요. 조작법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바다 등에 비상 착륙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할 뻔했는데 사실 영화 촬영은 배우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스태프도 그러면 우주인이 돼야 되니까 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많았는데 모두 세트라든지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인류 최초로 실제 우주를 배경으로 찍는 영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원석 아나운서였습니다.